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은 그 마징가 Z, 특히나 이제 나가이고 장난감 보물이란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수집을 하시다 보면 뭔가 자기만의 그 보물이 있죠. 어릴 적에 쌈짓돈을 모아서 샀던 뭐 작은 100원짜리나 50원짜리 제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유리창에서나 진열장에서나 보고 친구네 집에 가서 겨우 만져볼 수 있었던 주먹도 없던 그런 마징가 Z 초합금이라든지 각자의 그런 보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되려 이 마징가 제품을 구하기가 좀 쉬운 시대가 됐죠. 뭐 제품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80년대 TV로 마징가 Z를 그 방영을 봤던 세대분들한테는 한동안 이 마징가 Z가 되게 목마른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200원짜리 가샤폰이라던가 이런 게 용산에 막 10,000원씩 판매해도 정말 막 빨리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던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뭐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로봇이죠. 그리고 또 이 로봇을 만든 나가이고, 그리고 그 나가이고 제품을 이렇게 엮어놓은, 수집을 좀 하다 보면 야, 좀 더 폭을 넓히고 싶다. 소프비라든지 합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타의 제품들, 이런 걸 넓히고 싶은데 정보가 없을 때 이런 책 보시면 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저건 내가 한번 좀 욕심내서 노려볼 만하다, 이런 기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 책은 99년도인가 발매가 됐을 거예요. 99년도에서 아마 접하신 분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책을 사시면 이 통판 한정 소프비 마징가 Z랑 미네르바 이거를 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 미네르바가 그렇게 썩 이쁘지 않았어요. 이 미네르바만 조금 더 이쁘게 나왔으면 아마 굉장히 더 잘 팔리고 유명한 책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더라도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기로 하시죠. 나가이고 하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우리나라에는 마징가, 그레이트 마징가, 그랜다이저, 그리고 게타 로봇, 데빌맨은 팬층이 이제 조금 약할 수도 있죠. 정식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데빌맨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뒷면에는 매드콤에서 발매된 액션 히어로즈 중에 나가이고 제품만 이렇게 묶어놨네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제품이죠. 벌써 한 20년 좋게 넘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자, 먼저 장난감 그 매장 선전입니다. 처음이 이제 그 레트로 장난감들을 모은 그 매장이네요. 옛날에는 잡지에 이렇게 매장 선전을 자주 올렸습니다. 일본은 넷보다는 이런 책이 더 주류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찾아가야지 하고, 또 이런 자기 매장을 잡지에 게재해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지만 또 재밌어 보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뭐 점버 머신더,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일본은 다녀오긴 했지만 오프 매장이 정말 물건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고 옛날 물건 찾기는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분배가 되니까요. 뭐 홍콩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와서 가져가기 때문에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죠. 자, 이 소프비는 꼭 멋져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멋지거나 이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마징가야 뭐 워낙 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미네르바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품을 보면 얼굴이 일단 잘 안 보입니다. 색깔 선택이 보라색이긴 하죠. 미네르바가 보라색이긴 한데 뭔가 좀 이 중년 아줌마스러운 이런 얼굴로 좀 나와서 그때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걸 저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구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벌써 이게 또 옛날 얘기가 돼버렸네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장르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징가 Z하고 그레이트 마징가가 크게 딱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파렌치아건, 이제 그 제품마다 레어도 표시를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줬어요. 쭉 뭐
그레이트 마징가는 몇 점, 그랜다이저는 몇 점, 뭐 강철 지구는 몇 점, 이렇게 해서 재밌는 구성으로 이렇게 책을 이끌어갑니다. 자, 데빌맨 소프비 상당히 많죠. 데빌맨 소프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재밌는 거 요거 실어줬네요. 이거는 머리가 일단은 분리가 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타이거 마스크처럼 뒤쪽이 이렇게 벌려져서 아이들이 변신 전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제품은 많이 보이는 제품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데빌맨 이렇게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엠마코는 국내에 뭐 방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도가 없죠. 파렴치하건 이거는 일단 별이 많네요. 별이 5개입니다. 5개인데 나가이고 선생님답게 뒤에 이렇게 약간 속옷이 보이는 그런 뭐 이러면 레어가 되는 거죠. 비싸지고 이런 일본 피규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역시 이제 마징가 제트 천의 얼굴이죠. 이 제품은 점두용 모델 그레이트 마징가와 더불어서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제품이죠. 이 담배값 보이시죠? 담배값이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등장했던 것처럼 주먹 색깔이 이렇게 밝은 톤으로 되어 있고요. 마징가는 조금만 바꿔도 되게 이미지가 틀려 보여요. 여기는 이 머리 부분에 은색을 안 칠했죠. 그래서 얼굴이 파란색이고 눈 라인을 또 붉은색으로 또 이렇게 해줬고요. 또 여기는 눈이 금색이고 이렇게 해서 제품 모양도 제각각이지만 정말 다르게 보이는 그런 로봇 중에 하나가 마징가 제트입니다. 단순하게 생겼지만 정말 많은 형태를 또 가질 수 있는, 여기도 보세요. 그래서 요 밑에 쪽에 있는 소프비는 그나마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자, 이런 판때기 인형들 위에 종이로 되어 있고 봉다리는 그냥 비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제품 뒷면이 재밌는 그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품을 사게 되면 보통 이렇게 훅 뜯어서 버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제품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품이 있고, 야, 나도 이걸 보고 한번 좀 컬렉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소프트 비닐, 목욕탕 장난감이라고 많이 하죠. 목욕탕에 가지고 가면 딱 좋은, 망가지지도 않고 물에 묻어도 금방 말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겪었던 세대라서 은근히 소프트 비닐이 많이 끌리는 건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뭐냐? 제트 스크런다입니다. 이렇게 마징가를 날개해주는 커다란 붉은 날개. 이 제트 스크란다를 처음 도킹했을 때 그 아이들의 그 감동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것도 입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이라고 하네요. 이게 똑딱이 단추로 벨트처럼 탁 묶을 수 있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정말 똑딱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팔 부분 보시면 그 약간 기계 상태처럼 보이죠. 이런 것도 또 만능부의 묘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토킹 마징가, 이거는 복각을 해서 나름 좀 구하기 괜찮은 제품인데 옛날 거하고는 확실히 느낌이 틀립니다. 머리 부분에 호퍼 파일더 이게 약간 그 종이로 된 게 재밌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줄을 딱 당겨주면 브레이스 파이어, 파이어 온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마징가 3개가 있지만 느낌이 다 틀리죠. 하다못해 이런 팔이 있잖아요. 팔을 여기를 검정으로 칠해 놓어도 또 느낌이 달라지고 합니다. 보스보르트, 이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제품이 발매가 됐었죠. 그 마징가 제트의 인기는 그때 당시 어마어마 정말 했다고 해요. 좀 매력적인 이런 기계수들.
그리고 이제 마징가 좀 모으신 분들이 정말 갖고 싶어 하시는 거죠. 광자룡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 닥터 헬하고 고우곤대공, 마징가 제트 보스 로봇, 그리고 작은 이렇게 광자룡 연구소가 되어 있는데 양측이 꼭 대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냥 뭐 몇백은 훌쩍 넘어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박스까지 깨끗한 이런 양품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호버파일더 제품도 발매가 됐죠. 보물 1위라고 여기는 해놨네요. 그리고 이 책에 다 담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브로켄 백작 보세요. 굉장히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는 좀 섬찟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자기 머리를 항상 이렇게 끼고 들고 다니는 게타로브 콜렉션. 게타는 대부분 요 게타 3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3가 인기가 상당히 있어서 또 통통하고 귀여운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이 책에는 전범머신더까지는 소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 중형 사이즈라든지 그 정도만 소개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미사일 장치 같은 거, 소프트 비닐에 플라스틱을 이렇게 같이 껴서 장치 같은 걸 주는 거죠. 자, 게타2도 보세요. 역시 완구용이라 잘 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이렇게 튼실하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제품은 다 막 날렵하게 하체가 되어 있죠. 극중에 그걸 묘사하느라고. 자, 그리고 소형 소프비들. 이런 게타만 있는 판때기들. 이렇게 게타 삼형제 있고 줄줄이 소세지처럼 뭐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게타 로봇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죠. 자, 그리고 이 제품은요 정말 실제로 한번 보면 와, 그 포스가 좀 있습니다. 정말로 막 잘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이건 좀 조각품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점도용이거든요. 역시나 담배 이렇게 서 있죠. 뭔가 몸통에서 이 머리 무게를 약간 짓눌려서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지만 대형 그레이트 마징가입니다. 저는 만다라케에서 한번 봤어요. 한번 보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거의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나는 끝판왕 갖고 싶어 하면 이거 구하시면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전범머신더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노력하면 구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뭐 금액적인 것도 결심을 하셔야 되고 또 부피 같은 거 이걸 들고 와야 되는 거 국내에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직 뭐 보진 못했지만 정말 그레이트 마징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도 확실히 크기가 크면 박력이 있어요. 브레인 콘돌도 분리가 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뭐 갖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게 또 있구나 뭐 그래 하고 이제 대리만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징가 제트보다는 세련된 그레이트 마징가죠. 뭔가 더 삐죽삐죽하고 날이 서 있습니다. 토킹 그레이트 마징가고요. 요거 마징가 제트는 이제 재발매가 됐는데 그레이트 마징가는 재발매가 안 되죠. 그리고 확실히 이 옛날 제품의 이 얼굴의 조형 능력이 이거 되게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이쁘게 생긴 그런 얼굴로 나와줬어요. 자, 미사일 그레이트 마징가. 이거는 얼굴이 좀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지고 옛날 그레이트 마징가 얼굴 중에는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잘생긴 얼굴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멋진 제품입니다. 비너스 에이스도 또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조종사 이렇게 작은 칼 2개가 들어있는 게 귀엽네요. 이 제품 뭐 목걸이용으로 펜던트용으로도 많이 나오죠. 금줄 같은 거 달려서 이렇게 달고 다닐 수도 있게 하고, 요건 미니 사이즈로 나온 소프비네요. 이렇게 마징가가 워낙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 그레이트 마징가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굉장히 멋진, 이거보다 멋진 그 주역 체인지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후속편이 인기를 얻게 되죠. 자, 게타도 질소냐, 또 뉴머신이 등장했죠. 게타 드래곤, 게타 라이거, 게타 포세이돈. 라이거도 역시 하체가 짱짱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미사일 드래곤, 여기서 미사일 발사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게타 드래곤과 라이거, 포세이돈, 이 제품은요 굉장히 보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포세이돈은 멋있어요. 소프비 보시면 역시 좀 덩치가 좀 있는 편이 진열 효과도 나고 그 멋있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타 드래곤 역시 이제 토킹 머신이 나오죠. 가슴 부분을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해석을 했고요. 자, 머리는 역시나 굉장히 멋집니다. 손에 톱니가 좀 안 보여서 그게 조금 드래곤이 약해 보이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드래곤은 역시 이렇게 양쪽 손에 톱니바퀴가 좀 나와줘야 전투적인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도 뭐 좀 흔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요거 묶음 세트를 잘 안 푸시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렇게 매장에 줄줄이 걸려 있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뭐 5, 6만 원 이상은 훨씬 넘어가는 제품이죠. 자, 국내에서 방영된 게 있으면 굉장히 반갑죠. 그로이저 X. 이 통통한 비행형의 모형입니다. 좀 이런 그 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린이용 완구의 비율, 원래대로라면 날개가 더 길쭉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그로이저 X 저는 상당히 멋진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은 좀 멋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변형도 뭐 되게 참신한,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지만 되게 특이한 변형. 여기서 주먹이 날아가서 주먹이 생겨서 붙었다는 그게 되게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어릴 때 보시면 요런 줄 당겨서, 줄이 톱니처럼 이렇게 당겨서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줄 당기는 장난감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판때기, 여기 작은 그 비행정 있죠. 아카데미에서도 발매했던 이 비행정, 요것도 보이네요. 합금을 쓰인 이런 제품들부터 해서 이건 왜 이렇게 날개를 거꾸로 해놓은 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사진 찍는 분이 그로이저에 대한 애정이 좀 없었나, 해석이 적었나, 날개를 이렇게 좀 거꾸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로봇 모드에서 팔 교체로 해서 그로이저 X 비행형이 되는 그런 제품이죠. 이 모습은 그 100원짜리 프라모델, 그거 거의 비슷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종합 세트 같은 것도 있네요. 비행 형태, 로봇 형태, 주인공, 그리고 악당의 비행기도 있고, 이건 뭐 이렇게 풀 패키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랜다이저. 그랜다이저는 이게 언제나 최신 로봇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를 이제 뛰어넘어서 되게 업그레이드 된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어릴 때 해서 그런지
지금 봐도 좀 최신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현역인 것 같고요. 자, 토킹 머신부터 해서, 자, 미사일 그랜다이저. 이거 많이 제가 아는 분 몇 분 갖고 계신데 상당히 잘 만든 그런 제품이죠. 이렇게 듬직하게 딱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랜다이저를. 여기 이제 더블아켄을 딱 끼워서 발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이 손의 조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손을 뒤로 이렇게 딱 꺾은 이런 모습처럼 만들어 놨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이 되죠. 자기 노력만 있으면. 아니면 이 책을 찍어 가서 그랜다이저 요 듀크 프리드 있으면 한번 사고 싶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이면 가격 비교해 보고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런 시절이죠. 자, 이것도 역시 목욕탕에서 가지고 노는 제품이죠. 여기 수중 모터가 달려 있어서 물 위에 붕 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페이저는 물조리개 제품도 있고요.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장난감 이외의 부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강철지그는 이제 비디오 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공중파에서는 못 봤고 비디오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강철지그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이쁘죠. 이것도 이제 토킹 머신이라고 사이즈는 한 손바닥 2배 정도 되는 크기로 상당히 예쁜 제품입니다. 지그는 이 몸통에 노란색이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시선을 잘 끄는 것 같아요. 히미카 여왕. 지그의 이런 악당들은 구하기 좀 쉬운 편입니다. 별 하나죠. 별 하나. 그래서 오프 상점 어딜 가나 진짜 뭐 없나 하면 얘네들은 꼭 구석에 이렇게 짱 박혀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기도 하죠. 아마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냈을 거예요.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주먹 발사를 이제 좀 강조한 그런 모델이네요. 주먹이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실제로 보셨나요? 이 주먹을 이렇게 꺾어서 앞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소프비가 잘 없거든요. 주먹 보시면 팔꿈치가 딱 접혀 있게 되어 있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발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틀호크. 이거는 뭐 나가이고 작품이긴 한데 저도 잘 몰라요. 이걸 본 적도 없고 아마 우리나라 분들은 전혀 감흥이 없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네요. 마스크 카이저.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이쪽도 뭐 국내에서는 좀 약하겠죠. 이런 도깨비 같은 경우. 무판권 소프비의 세계. 무판권. 그래도 뭐 누가 봐도 데빌맨이죠. 데빌맨. 소프비는 꼭 멋지고 잘생겨야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특색이 있으면 또 거기에 팬층이 또 생기죠. 이렇게 완전히 눈을 그냥 사팔처럼 멍하게 뜨고 있는 이거는 되게 본격적인 또 데빌맨 모습인 것 같고요. 인기가 있으면 여기저기서 이제 막 찍어내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고. 친구는 어깨에 이렇게 날개 같은 게 돋아나 있죠. 보스보로 얘도 되게 귀엽습니다.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판권이라고 해서 뭐 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레어는 굉장히 레어가 또 되곤 하죠. 자, 역시는 날개에 있는 화이트 마징가다. 이거는 야후 옥션이나 이런 데 자주 등장하죠.
뿔도 막 두세 개인가 더 있고, 가슴에는 Z 마크를 또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진짜 상의를 탈의한 것 같은 그런, 비너스 A가 진짜 뭐 도깨비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보시면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저거 그레이트 마징가 같은데 저거 맞아? 저거 정상 제품 맞아?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정상적인 판권 아니게 이렇게 등장한 제품들이 있죠. 이 게타를 보면 정말 잘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숫자가 또 나왔겠죠. 그때 당시는 이 소프비를 생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또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합금 콜렉션. 마징가 Z 초합금의 시델련 그 주역이죠. 주역이어서 완구의 기술을 한층 그 업그레이드 하게 된 그 계기가 됐죠. 아까 이제 그 국내에 소개된 이렇게 크로바에서 발매한 마징가 Z. 이 입수 난이도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다 운인 것 같아요. 그 물건이 언제 나오느냐, 뭐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것도 되게 틀린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피니카 여기 이제 박스 아트에 힘을 굉장히 실어서, 근데 이런 제품도 별 3개 뭐 이렇게 하나 되어 있지만 대부분 잘 없어요. 매장에서 찾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카부토 코오지 바이크 별 4개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한번 그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자, 게타 러버. 게타 러버는 정말 상상력을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로봇이죠. 정말 6탄으로 막 진짜 온몸으로 싸우는 로봇인데 저렇게 정밀한 변형을 해야 되는 그런 과학적으로는 어마무시한 그런 기술력의 로봇인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개발한다면 아마 개발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로봇이죠. 최첨단 로봇인데 막 어깨에는 돌도끼 막 이런 게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캐릭터 주니어 로봇, 이거 굉장히 귀엽죠.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접히는 귀여운 기믹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도 안 접히는 이 팔꿈치. 근데 이 그레이트 마징가는 마징가보다는 임팩트가 좀 약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그렇게 썩 잘생겼다고 그 생각이 안 들고, 왠지 얘는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레이트 마징가는 마징가에 비해서 인기는 상당히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이런 합금 시리즈 많이 나왔죠. 쭉 연결해서 발매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발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탈 것들과 기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새로 콜렉션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징가를 모르는 세대 분들이 마징가를 정말 얼마큼 좋아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게타를 얼마큼 좋아할 수 있을까,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도 글쎄 우리만큼 이걸 좋아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아니면 이제 이 나이대가 지나가면 좀 끊겨버리나,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하고. 물론 TV나 비디오로는 못 봤어도 또 슈퍼로봇 대전이나 이런 데서 또 보고 좋아지는 경우도 또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대가 조금 더 연결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거만 만져보신 분이 옛날 이런 뽀삐 제품을 만져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 아, 되게 이거 구식이다, 이런 느낌이 들까? 아니면 이거 의외로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랜다이저는 뭐 이걸로 그냥 끝판을 찍었다고 봐요. 저는 어릴 때 진짜 부러웠던 친구가 이거 갖고 있던 친구였었고,
정말 꿈에서라도 갖고 싶었던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빨리 이걸 구해야지 하고 구했던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행인지 몰라도 어느 그랜다이저가 발매돼도 이것만큼의 그 감성을 뛰어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구가 조금 이렇게 더 단순해지고 재질도 좀 가벼워지고 이런 추세다 보니까 이 묵직하고 좀 이 둔탁한 이런 느낌, 원초적인, 그리고 버튼 누르면 막 미사일이 막 나가고 이런 거가 참 괜찮습니다. 저는 강철 지그, 개인적으로 강철지그 장난감은 저는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뭐 자석이라는 걸 좀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언젠가는 좀 만족할 만한 강철지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근데 반다이에서 참 안 만들어내죠, 강철지그를. 자, 그리고 이 전자회로가 보이는 뭔가 이 그로이저 X, 요거 마징사우루스, 마징가 공룡으로 저희는 또 접해서 마징사우라, 그래도 또 추억이 있죠. 마징가 공룡으로 또 나가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마징가 공룡도 왠지 그 설득력이 있어요. 제목을 참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잠보 머신더, 잠보 머신더도 어느 정도 수록이 되어 있군요. 이렇게 뭐 그림의 떡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봐도 이런 애들이 또 있구나, 그래, 이렇게 있구나, 별 3개지만 그래 300 이상은 줘야 된다, 500 이상은 줘야 된다, 이런 느낌. 스페이저 보시면 이렇게 이걸 타고 놀았던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막 타고 놀다가 이거 손잡이 부러지고 깨지고 이래서 버려지는 게 꽤 있었겠죠. 이 전보 머신더는 세워놓으면 정말 이뻐요.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참 이쁜 제품이 또 전보 머신더죠. 여기 보시면 초합금처럼 이렇게 게타 부분을 가시고 짜맞춰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게타 3 처럼 이렇게 캐터필러를 끼울 수도 있고요. 조합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조합.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리얼감을 주기 위해서 그 타이즈 같은 거 이런 걸 착용해서 관절이 움직이는 그런 제품들이 막 나오기 또 시작하죠.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이런 시도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똑같은 바디에다가 변신 사이보그라고 해서 게타 파츠, 그레이트 마징가 파츠 이런 거를 입힐 수가 있는 거죠. 소프트 비닐, 또 양철, 플라스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종이 재질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재질의 장난감을 정말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다음 달이면 어떤 신제품이 나와 있을까 하고 또 궁금해서 둘러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징가 기지처럼 게타 로봇 기지 이것도 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게타 머신이 발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이런 잡지를 보면 이런 정보들을 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서, 그리고 대리만족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대부분 이거 뭐 왜 좀 듣보잡 로봇인가 하지만 원작을 보시면 와, 이 시대에 이걸 만들었어 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든 이런 특촬입니다. 특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스톱모션 같은 것도 간혹 나오고 특촬이라고 해야겠네요.
이거 한번 보시면 정말 제가 이걸 대학생 때 청계천에서 그 비디오 막 떠리로 팔 때 우연찮게 구해서 봤는데 와, 너무 매료돼 가지고 정말 이게 이런 거였어, 만화가 아니고 이게 특촬이었어 하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귀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시나 인지도가 별로 없는 고바리안. 고바리안은 제가 중학생 때 이제 TV로 봤기 때문에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사실. 그리고 우려먹기 장면이 많이 나와서 메컨더브이나 고바리안 이런 게 우려먹기 장면이 나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채널을 돌려버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주제가만큼은 역시나 명불허전으로 남네요. 합금. 자, 이제 조금 더 완구가 좀 고급화되죠. 이렇게 멋진 제품들을 여러 곳에서 또 발매를 했었고요. 간마징가도 뭐 좀 인지도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가이고 손길이 또 닿은 그런 제품이네요. 지금 이 나가이고 특집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고바리안은 글쎄 뭐 이렇게 썩 멋진 제품이 지금까지 등장하진 않았죠. 원작하고 변형도 정말 원작에 좀 맞고 이런 제품이 아직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보면 역시 이런 그 판때기 뚝뚝 띄어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어떤 게 나왔는지, 뭐 게타 2도 보이고요, 게타 머신도 보이고요, 브레인 콘돌도 작은 것도 보이고, 이 중에서 레어한 것도 굉장히 레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린이 가면들, 옛날에는 대공원 가면 꼭 팔았죠, 이런 가면들, 이런 거. 자, 그리고 퍼즐로 만들어진 이런 지그. 아마 나가이고 제품으로도 문방구 하나 꽉 채우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랜다이저 이제 핀 배지 같은 것들 이렇게. 저도 이런 거 보일 때마다 또 몇 개씩 사고 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태엽 감아서 움직이는 장난감들. 이런 게 그 초창기 시관의 이런 느낌이죠. 색깔 알록달록하게 해서 제 초등학교 시절에도 뭐 조인트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서 그때 되게 즐겁게 모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만지면 좀 보물이고 추억이 많이 쌓이고 그게 확실히 있죠. 그래서 어른이 돼서 내가 콜렉터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만져보고 싶고, 어릴 때 만졌던 거, 그리고 이런 퍼즐 같은 거, 이런 것도 참 좋아했을 것 같고요. 독수리용제 퍼즐 저는 좋아했었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소에서 그 선물로 줬던 그런 퍼즐도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뭐 끝이 없죠. 풍선부터 부채, 연 이런 거 그냥, 그리고 물통, 뭐 축구공, 적용이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다양합니다. 도시락통, 뭐 약뚜껑, 뭐 과자 뚜껑. 이건 이제 이게 물조리개죠. 이렇게. 요 재밌는 게 주먹 양 끝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주먹에서 물이 뽁뽁뽁 나갑니다. 물론 어깨나 이런 데로 또 물이 새겠죠. 자, 또 샴푸통. 근데 이 가슴에 붙어 있는 게 이 샴푸통의 그때의 기술로는 프린팅 이게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스티커 처리를 했는데 금방 젖어서 아마 떨어지곤 그랬었겠죠. 샴푸통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발매돼서 그걸 모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게 이제 다이나믹에서 많이 기획을 하고 제품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잡지를 기획하게 된 그런 목적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낱말 카드 같은 거, 그리고 제작 설명서 이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징가 제트 설명서 같은 거, 설명서 또 잊어버리거나 하셨던 분들은 이런 거 보면 또 참고가 되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 일본 이제 여행을 하시거나 북오프 이런 중고책 가시면 정말 알게 모르게 뭐 이런 것도 잡지로 냈어, 책으로 냈어 할 정도의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가면 꼭 책 이제 한 몇 권이라도 사오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틈틈이 좀 이거 재밌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최근 들어 이제 일본의 그 대작 거장들이 조금씩 이렇게 별나라로 떠나시곤 해요. 그래서 나가이고 이 작가도 언젠가는 또 그런 시간이 올 텐데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몇 개의 작품 이런 거를 물론 본인이 하긴 힘들겠지만 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좀 더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또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초계 책방 나가이고 보물 장난감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또 벌써 금요일인가요? 주말이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잘들 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